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하우스 낚시터 스위벨 채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원봉돌 채비라면 바닥에 무겁게 딱 붙는 것보다도 약간 그러니까 무게를 분할시키는 거죠. 2단 분할이라고 그러는데요. 2단 분할 채비라든지 3단 분할 채비. 근데 봉돌을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봉돌을 둘로 나눠서 이렇게 말 그대로 둘로 하는 겁니다. 채비를.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하우스 낚시터라서 2.5칸까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2.2칸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2칸인데 맨 처음에 원줄은 모노나 카본 줄인데 저는 지금 카본 줄이거든요. 1.25에서 2.5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원래 밖에 노지나 이런 데서 3호까지도 쓰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하실 때는 원줄을 처음에는 한 12cm를 정도로 접습니다. 10cm, 12cm를 이렇게 잡고요. 접어요. 그래서 이쪽을 잡은 걸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끼우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돌려요. 그 다음에 이쪽 줄에 짧은 쪽 말고 긴 줄만 잡고 잡아당기시면 돼요. 매듭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매듭을 딱 지우시면 됩니다. 네,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딱 되거든요. 예, 매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줄은 한 5mm 정도 넉넉히 5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이거를 초리실에 묶는데 초리실이 지금 낚싯대가 새 거라서 지금 이 초리실 끝에를 한번 매듭을 해줄게요. 초리실 풀리지 않게 끝에 쪽을 매듭을 한번 해줍니다. 예. 끝에 쪽을 매듭을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예, 매듭을 한번 해주시고 그럼 안 풀리겠죠 잘. 그래서 지금 요 고리를 만들었는데 요 고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고리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그런 거를 여기 초리실에 묶어주는데 요거 초리실 매듭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2번을 돌립니다.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걸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2번을 걸어주세요. 2바퀴를. 그래서 여기 초리실에다 걸고 끈을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세요. 쭉 잡아당기면은 초리실 매듭이 끝난 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낚싯대를 쭉쭉 낚싯줄과 같이 원줄과 같이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고요. 쭉쭉 늘려줍니다. 낚싯대 펴주세요. 네, 쭉쭉 펴주셔서 낚싯대와 같이 나란히 놓습니다. 나란히 놓으시고 약간 쉬워지죠. 그럴 때는 여기 받침대에다 같이 나란히 올려놔주세요. 그리고서 이 손잡이 부분의 한 중간 정도에서 끈을 잘라줍니다. 손잡이 끝까지 가셔도 돼요. 이게 조금 빡대인 경우, 경질대인 경우는 조금 길게 하셔도 되고 연질대 같은 경우는 축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손잡이 윗부분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대략. 근데 이건 지금 경질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 낚싯대 거의 끝까지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원줄을 잘랐어요. 원줄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춘 고무를 끼우시는데 뭐 다른 낚시 채비도 다 똑같죠. 멈춘 고무 끼우는 건 다 똑같습니다. 멈춘 고무를 맨 처음에 2개 끼우는 거 아시죠? 2개 끼우는데 맨 처음 거는 수심 측정용. 색깔을 좀 골고루 섞어가면서 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두색을 먼저 끼우겠습니다. 하나를 먼저 끼웠어요. 연두색으로 하나 끼우고 손에다가 물이나 침을 좀 묻히셔가지고 이게 마찰 때문에 찢어져요. 고무가 잘. 그래서 요거를 안으로 쭉 밀어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하나를 또 낍니다. 저게 맨 처음 낀 거 수심 측정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찌 고정용으로 해서 다른 색깔로 예, 하나를 또 끼웁니다. 예, 또 끼웠어요. 그래서 쭉 밀어 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2개가 됐죠. 이렇게 2개를 끼우신 상태에서 예, 그 다음 차에는 이제 유동찌 고무를 끼우는데 유동찌 고무를 조금 찌를 제가 조금 저기에서 작은 걸 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걸로 해서 원래 일체형으로 된 것도 좋은데
그냥 올림 낚시에서는 예, 고리 달린 걸로 해서 유동치 고무를 끼웁니다. 예, 유동치 고무를 끼우면 돼요. 끼우시고 또 그 다음에 밑에 또 두 개 다시 멈춘 고무를 끼우는데 밑에 두 개는 밑에 고정용하고 밀림 방지용 또 두 개를 껴줍니다. 앞치기를 자주 하다 보면은 밀림 방지용이 이 고정용이 자꾸 밀려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 끼웠습니다. 요 간격은 두 번째, 세 번째 요 간격은 5mm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요게 유동치 고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밑에서 받칠 수 있게 하나를 더 끼우는데 이번에 다른 색깔로 하나 더 끼웁니다. 그래서 예, 하나를 더 꼈어요. 그래서 밀림 방지용인데 쭉 밀어 넣습니다. 근데 여기가 수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찌를 미리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찌가 근데 요 만드는 과정도 제가 올렸는데 찌를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짧게 했습니다. 45cm고요. 길이는 그리고 45cm면서 저부력 2.8g 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찌 만든 과정 되고 글 올렸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금방 만듭니다. 5분이면 만드는 찌거든요. 네, 가격도 비싸잖아요. 5,000원대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찌를 미리 끼우겠습니다. 지금 예, 찌를 미리 끼우고요. 왜냐면 쭉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쪽으로 조금 예, 올려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심이 꽤 깊어요. 2.5m인 곳이라서 예, 조금 쭉쭉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흐르면서 조금 더요. 네. 예. 쭉 밀어 넣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기본이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는 찌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봉도를 끼우는데, 편납형으로 끼우는데요. 그 다음에는 멈춘 고무를 하나 더 끼우겠습니다. 멈춘 고무를 하나 더 끼워가지고, 위에서 편납 홀더를 고정할 수 있는 편납 홀더를 고정용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편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멈춘 고무를 먼저 끼울게요. 멈춘 고무를 하나 끼우셔서 이렇게 이 정도 끼워 올려놓으시고요. 하나 끼웠거든요. 끼우고 예, 그 상태에서 예, 이렇게 요거는 예, 위아래 고리가 없는 관통형 편납 홀더예요. 예, 그거를 관통을 시키면서 하나를 끼워줍니다. 예, 요걸 끼우게 되면은 요걸 높이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어떨 때는 중통 낚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통 낚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도 또 똑같이 찌 고정하고 밀림 방지용처럼 두 개를 또 끼워줍니다. 두 개를 또 밑에서 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좀 줄이 2호줄을 쓰다 보니까 좀 약간 큰 거를 껴야 돼서 예, 큰 걸로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낀 거죠. 그래서 멈춘 고무가 총 7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밑에다가 핀도레를 하나 끼워 주시는데 핀도레를 묶어 주시는데 핀도레를 묶지 않고 바로 수위벨을 묶으셔도 돼요. 수위벨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수위벨이 영어로 수위벨이거든요. 도래가 영어로 수위벨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래 중에도 약간 큰 게 있어요. 이런 채비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1g 미만이지만. 근데 요거를 바로 묶으셔도 되는데 그 약간 목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핀 도래가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래 매듭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끼워서 네, 핀홀더는 이렇게 여기서 도래 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래 매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서 다시 요 손가락 구멍으로 줄 잡은 데를 빼서 잡아당기면 매듭이 완성됩니다. 예. 그리고서 이것도 한 넉넉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한 5mm 정도 남겨놓고 충분히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바로 그냥 수입을 1mg 미라임이 약간 큰데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핀에다가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되죠. 여기다 끼워 주세요. 하나. 예. 그러면은 기본 채비가 완성이거든요. 근데 요 홀드와 편납 홀드와 요 도래의 간격은 10에서 20cm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cm 정도 되는 융대중으로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내려줍니다. 한 15cm 정도, 이 정도 길이 되게, 요 간격은 15cm 정도는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채비고 완료인데 일단 편납을 또 감아야 되겠죠. 편납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편납까지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찌가 2.8g이었거든요. 부력이.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요게 1g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요 편납을 분리가 된 거잖아요. 분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8g 그 정도만 감아 주시면 돼요. 2g 정도만. 그래서 여기를 살짝만 예, 편납을 여기다 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력보다는 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또 요거 편납 관계용 소형 송곳을 만든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말으시면 돼요. 가위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감으시면 또르륵 말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하죠. 예, 이렇게 해서 쉬는 날 같은 때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근데 이 편납을 자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끝에는 이렇게 남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또 펴고 접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게 기본 채비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목줄은 지금 아직 채우지 마세요. 찌맞춤 하기 전에 찌맞춤을 또 바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 채비 완료된 거거든요. 이렇게가 그 상태에서 하는데 올림 낚시는 사실 그냥 찌가 한목에 걸리게끔 하면서 그냥 편답을 깎아 나가는데 이 찌가 자립하고서 내려갈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5초 정도 걸릴 때까지 딱 자리 잡으면은 딱 그게 알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맞춰 나가실 때 찌맞춤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제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이 지금 여기가 수심이 2.5m예요. 근데 지금 바닥보다는 약간 좀 올라가게끔 한 50cm 정도 올려서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찌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엔 닿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 무게까지 다 영향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찌 목은 안 나오고요. 케미만 나오게끔 맞춤을 편납을 잘라 가시면 되거든요. 한번 하겠습니다. 투척을 해서요. 투척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찌가 자립을 했어요. 쭉 내려갑니다. 아, 편납이 무거워서 완전 쑥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편납을 조금씩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편납이 지금 쭉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편납을 조금 자를게요. 편납을 조금씩만 자릅니다. 조금 잘랐습니다. 다시 편납을 꽉 감고 다시 투척을 할게요. 앞치기가 아주 잘 되는데요. 아, 지금도 무거워서 쭉 내려갔어요. 다시 편납을 좀 가미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척을 합니다. 쫙쫙 좀 속도가 느려졌죠. 많이 잘라냈더니 좀 내려가다가 지금 케미가 보일 듯만 돼요. 지금 조금만 더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케미까지 나오게끔만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찌맞춤은 완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아까 쪼가리를 꼈었는데 이거 쪼가리를 조금만 잘라낼게요. 쪼가리를 조금만 잘라냈습니다. 구퉁이를 다시 한번 투척을 합니다. 자립을 해서 찌가 천천히 내려가죠. 아까보다. 그래서
지금 케미가 지금 볼트마트 찌받침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에서 이거 지금 찌받침이 완성이 됐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찌를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찌를 올려야 되겠죠. 이게 바닥에서는 이게 뜬 상태니까 여기까지가 수입벨까지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리면서 이걸 찌를 올리면서 찌 수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지금 케미만 여기가 케미 요 정도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황대교 까만띠까지 나오게끔 한 톱에 걸리게 하시면 돼요. 이건 올림 낚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수심을 맞춥니다. 그래서 좀 조금 올렸어요. 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투척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려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톱만 나오게끔. 바닥에 걸리면 다시 찌가 좀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또 자립을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가서요. 서서히 내려가서 지금 아직도 바닥에 지금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내릴게요. 더 올릴게요. 찌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투척을 하겠습니다. 자립을 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벌써 입질이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렸나봐요. 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나봐요. 무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조금 한 찌 높이만큼 해서 여기 5mm 정도 간격은 넓혀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서 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번 투척을 하겠습니다. 투척을 했고요. 2.2칸이 여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목만 걸리면 되거든요. 지금 조금만 더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찌받침 할 때하고 똑같이 지금 상태가 됐는데 조금만 더 올리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3cm 정도만 올립니다. 3cm 정도만 올린다 생각하고 하시고 다시 한번 투척을 할게요. 투척을 하겠습니다. 투척을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서서히 내려가세요. 지금 한목 반 정도 걸렸거든요. 연두색까지 걸렸거든요. 여기서 한 5mm, 1cm 정도만, 1cm까지는 아니고 한 8mm만 내리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만 움직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목만 걸리면 올림 낚시니까요. 한 목 걸리게끔 다시 한번 투척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선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바닥에 닿는 거기 때문에. 근데 수심이 원체 깊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목에 딱 걸렸어요. 주황색이 볼트마트 하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찌맞춤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선이 생길 수 있어서 내려갈 때 살짝 한 번씩만 튕겨주시면은 낚싯대를 들고 있다가 그러면 사선도 좀 줄여지고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찌가 지금 맞춰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채비가 찌받침 수심까지 맞춰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찌를 나란히 원줄과 놓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맹위에 멈춘 고무를 요 한목에다가 딱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같이 나란히 놓고 그러면은 요게 수심 체크가 됐다는 거군요. 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목줄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만들어 놓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바늘을 하는데 바늘은 5호입니다. 바늘은 5호고요. 요 낚시는 요 지금 줄은 합사줄로 되어 있어요. 목줄용 합사줄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 길이는 한 8cm, 10cm까지는 안 되고 한 8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를 접어서 먼저 여기를 팔자 매듭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목줄 두 개를 8cm 정도로 해서 두 개를 끼웠어요. 매듭을 됐거든요. 여기 이제 모든 채비가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떡밥 말아서 낚시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하우스 낚시터 수입엘 2단 분할 채비법과 찌맞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우스 낚시터 수입엘 그러면 영어로 도래거든요. 도래가 저는 수입엘 따로 있고 도래 따로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수입엘이 도래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2단 분할채비라 그래서 3단 분할도 있고요. 근데 요 원봉돌 하면은 봉돌 하나만 쓰는 건데 무게를 하나로 묵직하게 하나 쓰는 건데 요거를 무게를 분산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예민한 입질을 감지하기 위해서 2단 분할, 3단 분할 이런 채비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엘 채비법이 새로 나왔는데 나온 지는 뭐 꽤 됐죠. 이제 수입을 채비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하우스 낚시터를 좀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수심이 1.5에서 2.5m까지 있어요. 2.5m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5에서 2m 이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어떤 곳은 저수지에 장교 두 줄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물은 그대로 다 통합니다. 밑에서. 근데 위쪽에서는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서 실내 하우스처럼 돼 있지만 밑에 물은 다 저수지로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붕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쪽에 많이 떡밥이 뿌려지니까 많이 몰리긴 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 완전히 풀장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위에 비닐하우스 쳐진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게 물이 흐름도 없고 예,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리고 수온은 준활성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한 5도에서 한 15도 요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비닐하우스로 쳐져 있고 난방장치도 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요. 물은 얼진 않죠. 그리고 바람도 안 불고요. 실내다 보니까. 그리고 유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앞치기 같은 것도 바람이 안 부니까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작은 데서는 이게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낚싯대를 정해지는 거잖아요. 몇 척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8m가 보통 한 2.3척, 2.2척 요 정도가 지금 폭이 8m인데까지가 2.2척 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데는 뭐 어떤 데는 2.9칸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 좀 짧은 데를 쓰죠. 그래서 바닥면이 그러다 보니까 풀장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정한 곳이 많습니다. 뭐 밑걸림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또 물을 다 빼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하고 공사할 것도 미흡함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래서 다시 또 겨울 되면 동계 되면서 물을 채워놓고 이렇기 때문에 바닥이 좀 고른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게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뭐 500평, 300평 뭐 이런 데서 이제 비닐하우스 쳐놓고 낚시를 하다 보고 겨울에 조사님들이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붕어들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붕어가 많아도 의외로 이렇게 잘 잡히진 않아요. 아주 생각보다. 그런 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비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낚싯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에서 2.5칸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쩐 데는 2.5칸도 안 돼요. 2.2칸까지 되는 데도 있고 2.3칸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그 정도인데 뭐 긴 거 쓰는 데도 있습니다. 낚시터가 아주 실내 굉장히 큰 데죠. 폭이 넓은 데죠. 2.9칸까지 되는 데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올림 낚시용이기 때문에 수입을 채비는 올림 낚싯대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리실 매듭으로 해서 원줄을 묶어줍니다. 위에. 그래서 원줄은 카본줄이나 모노줄을 쓰고요. 1.25에서 2.5 정도로 사용합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낚시할 때 보통 3호까지 쓰는 경우도 있죠. 노지에서 대어 잡을 때는. 근데 여기는 조금 한 단계 낮춰가지고 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낚싯대와 같이 나란히 줄을 묶으신 다음에 손잡이 부분. 손잡이가 보통 길이가 맨 끝에서 한 15cm에서 18cm 정도가 손잡이 부분 되거든요. 바트대 안에서. 근데 그 손잡이 그 윗부분, 고기를 전후해서 거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 정도 길이로 해서. 예, 그 다음에 멈춘 고무 두 개. 어느 채비나 다 똑같죠. 위에 멈춘 고무 위에 두 개를 껴주시는데 맨 위에 거는 수심 측정용이고요. 두 번째 건 찌 고정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찌 홀더, 유동찌 고무를 껴주시고 이건 뭐 약간 작은 사이즈를 끼면 좋겠죠. 스몰 사이즈로. 왜냐하면 찌가 접으려 버리면서 좀 짧고 작은 찌를 좀 사용합니다. 하우스에서는. 왜냐면 낚싯대도 짧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시 멈춘 고무 두 개를 끼우는데 밑에서 다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밀림 방지용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투척을 자꾸 하다 보면 밀려요.
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와 녹색하고 빨간색 멈춘 고무 사이는 한 5mm 정도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동찌 고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찌를 먼저 끼운다고 했을 때 찌는 조금 저부력을 씁니다. 올림 낚시 하시면 보통 4g, 5g 이상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g대, 3g대 정도로 사용하시고요. 왜냐면 또 수입벨이 또 무게가 들어가요. 1g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2g에서 3g 정도로 해서 좀 저부력을 쓰고요. 길이도 좀 짧아집니다. 한 40cm를 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밤 낚시는 아니지만 실내다 보니까 약간 어둑어둑해요. 그래서 좀 케미를 시인성 좋고 큼지막하고, 아니면 야간 케미를 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딱 보이게. 그래서 시인성 좋은 케미를 끼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멈춘 고무를 끼우는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끼우는데 이거는 편납홀더 고정용입니다. 위쪽에 끼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납홀더를 끼우시는데 이건 관통형으로 끼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치 조정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고리가 있어서 묶어주는 게 아니라 관통형으로 해서 멈춘 고무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다시 멈춘 고무 두 개를 끼우는데 밑에 편납홀더 고정용하고 밀림 방지용. 요 편납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앞치기 할 때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밀림 방지용 하나 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래 매듭을 통해서 핀도래나 오링을 끼우는데 고무로 된 조그만 오링이 있어요. 그걸 끼우시는 경우도 있고,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핀도레 작은 거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핀도레 끼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 편납홀더하고 핀도레 묶으실 때는 간격을 한 10에서 20cm 정도, 한 20cm 정도 떨어뜨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벌리시고 되고요. 여기다가 이게 2단 분할이잖아요. 지금 무게를 둘로 나누는 건데, 여기다가 한 줄을 또 수입배를 달고 그 밑에 또 한 10cm 띄어서 또 하면은 3단 분할이 되겠죠. 그래서 분할 채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벨 도래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수입벨은 도래인데 1g 미만. 조금 일반 도래보다 약간 큼지막합니다. 이런 채비용으로 나온 게. 그래서 1g 미만짜리. 더 무거우면 좀 안 되고요. 한 1g 미만 정도로 해서 끼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줄을 끼우시는데 바늘 매듭을 해서 바늘도 끼우시고요. 목줄은 당연히 원줄보다 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노줄이나 합사줄, 모노 0.85나 1호 정도 하고, 아니면 합사줄, 조금 목줄용으로 나온 합사줄이 있어요. 그럼 뭐 1호 정도 쓰시면 되고, 뭐 좀 보다 가늘어도 되고요. 그래서 길이는 올림 낚시다 보니까 8cm나 10cm 짧게 맵니다. 두 개 나란히 두 개 똑같이 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이 엉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짧게 해요. 짧게 해요. 올림 낚시는. 그래서 바늘 매듭 해주시고, 무민을로 해서, 이건 양어장이다 보니까 실내 낚시 유료터죠. 그래서 4호에서 7호까지 쓰는데 보통 4호나 5호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5호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찌 맞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하우스 낚시터 특징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위에 한번 참고로 또 글씨를 올려봤어요. 근데 이게 올림 낚시는 찌 맞춤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실 그냥 찌 끼우고 바닥 맞추면서 그냥 편납을 깎아가면서 천천히 찌가 자립하게끔 한 5초 정도 되거든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정도 되게 천천히 찌가 내려가면서 한목에 딱 걸리게끔만 맞추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잘못될 수 있는 게, 편납이 묵직해가지고 처음에 투척을 하면은 편납이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수입벨이 바닥에 안 닿고, 그래서 맞추다 보면 한참 맞추다가 편납을 깎아 나가다 보면 갑자기 또 찌가 툭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시 이제 편납이 올라가면서 바닥에 뜨면서 수입벨이 바닥에 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추셔도 돼요. 사실 올림 낚시는 찌 맞춤이 쉽죠.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또 하나 생각해 봤는데, 찌 맞춤을 먼저 합니다. 찌 맞춤 먼저 하는데, 보통 여기 유료토다 보니까 바닥을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여기 2m입니다. 뭐 사장님이나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수심을. 그러니까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알고서 하는데, 목줄을 요거는 빼고 합니다. 채비를 다 나머지는 하는데 목줄만 묶질 않고 수입일까지만 딱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2m다 그러면 한 1.5m 되는 위치에다 찌를 위치를 하고 50cm 정도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뜰 수 있게끔 한 30cm에서 50cm 정도 바닥에서 띄워서 찌 맞춤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찌 케미만 납니다. 한목 찌톱이 아니고 케미만 수면에서 바로 나오게끔. 그래서 편납을 잘라주시면 돼요. 편납을 조금씩 잘리면서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무게가
상세가 되겠죠. 딱 맞게. 그러면서 뭐 바닥에선 떠 있고요. 수입벨까지. 그래서 편납을 조절해서 맞추시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 맞춤을 합니다. 수신 맞춤을 하실 때는 찌를 천천히 올리면서 점점점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찌를 한목만 나오게. 처음에는 케미만 나왔었는데 찌 맞춤할 때 다시 여기 조금 더 올라가게끔 바닥에서 수입벨이 닿고요. 조금 더 올라오게 한목 정도만 나오게끔 맞춥니다. 근데 이거는 앞치기를 하다 보고 바닥에 수입벨이 닿다 보니까 사선이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최대한 같은 방식으로 투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약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찌를 다 맞춰줬다. 그래서 한목에 딱 맞춰줬다. 그러면 끓여진 다음에 찌를 나란히 원줄과 한 다음에 찌를 한목에 해야 되는데 멈춘 거면 맨 위에 거를 갖다가 그 한목 위치에다 딱 맞추시면 돼요. 그럼 수심 측정은 끝난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목줄을 이제 채비를 하시면은 목줄도 바닥에 당연히 닿겠죠. 수입일이 바닥에 닿은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요로 낚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입일 채비 2단 분할 채비로 해서 지금 하우스 낚시를 해보려고 지금 채비법하고 미치맞춤 한번 해봤습니다. 예, 낚시는 정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이게 잘못됐다 뭐 그런 라기보다도 참고로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